네, 특징주 대성헬텍 한 종목 보겠습니다. 대성헬텍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부품보다는 이제 카 엔터테인먼트,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전기 관련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주력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차로 분류된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이제 대성헬텍은 그 자율주행 관련주로 주목을 많이 받는 게 그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이제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겠다. 조 단위의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대성헬텍 같은 경우 그 자율주행 자동차 핵심 기술 개발 사업 국책과제 주관사로 또 선정이 됐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은 뭐 상한가를 갈 것은 사실은 세력이죠. 네. 세력이 붙었으니까 상한가를 보낸 거고 이게 기술적으로는 흐름이 되게 좋았어요. 보면은 급등, 그쵸? 급등 이후에 눌림. 근데 양봉 저가를 깨지 않고 버티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밑에서 20일 이평선이 받쳐줘요. 그쵸? 요건 기술적으로도 사실 위치는 좋았어요. 그래서 반등이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위치도 좋은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고 오늘 보시면 대성 엘텍 관련해서 특별한 이슈가 기사로 나온 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다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 엮여서 네, 올라간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재성헬텍 같은 경우 그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 개발 사업 국책과제 주관사로 선정이 됐었던 부분이 있고 내년까지 자율주행차 사고 데이터 저장 장치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자율주행차 사고 데이터 저장 장치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는 시대는 언제 올까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모두가 자율주행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 아직 멀었어요. 왜 멀었냐면 자율주행 기술이 거기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보통 완전 그 자율주행이 없는 0단계부터 100% 자율주행인 5단계까지 분류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술은 3.5에서 4단계까지는 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자율 기주 그 주행에 거의 가까워요. 지금 당장 출시를 해도 사람 조작 거의 필요 없이 웬만한 데는 다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율주행 기술은 많이 발전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중화가 당장 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법적 문제. 내가 탄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책임이냐, 운전자 책임이냐, 상대 책임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요건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 두 번째, 도로 인프라. 네, 지금의 도로 인프라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 운전하기 좋은 환경이지 자율주행차가 다니기에 좋은 도로 환경이 아닙니다. 그럼 나중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바꾸면서 다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변화는 쉽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돈도 엄청 들고 시간도 엄청 들고 그쵸?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다? 중요한 건 우리는 나중에 반드시 자율주행차를 타고 다닙니다.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스마트폰 뭐야 저거 이렇게 무겁고 뭐 복잡한 기계 비싸기만 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쓰시죠. 네,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자율주행차를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성장주로서의 모멘텀은 분명하죠. 다만 그 성장주가 급등락을 하는 과정들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주가의 등락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겠죠. 근데 대성헬텍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차 사고 데이터 저장 장치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데서 관련주 내에서는 사실 이제 변동성이 좀 크고 세력들이 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종목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 10월 2일 정도에 또 하나 나온 이슈가 정부가 그 자율주행을 비롯한 미래차에 내년까지 1조 5천억을 투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증시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시 그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은 어쨌든 시간이 걸려도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는 지금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으로도 엮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자율주행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대성 헬텍이 일단 상한가를 가기는 했는데, 그 외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혹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로 묶이는 대우품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4%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제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7%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성 헬텍을 포함한 자율주행 차들의 그 변동성이 커지면서 세력들의 수급이 유입되고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 같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를 아직 정리를 안 해보신 분들은 시장에 자율주행 관련주가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제가 테마주의 기본적인 매매 전략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관련주 내에서 어떤 종목이 다 급등을 하는데 관련주는 맞는데 덜 올라갔거나 안 올라갔다, 그러면 그 종목을 일단 사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관련 테마주의 정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주도 정리를 해보시고 앞으로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 투자 기회가 단기적으로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꼼꼼히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